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언제 다녀오셨죠? 예, 지금 다녀왔습니다. 예, 총평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예. 지난번 첫 번째 이제 나 출석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예. 조금은 적응한 모습이었고요. 그래요? 비천구인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긴장 가 그렇군요. 있는 모습이긴 예. 했습니다. 눈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쳐다보고 두리번거리고 예. 이러긴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김용현 증인이 예. 나와서 아주 작심하고 윤석열 일병 구하기를 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예. 네. 그 전에 여쭤본다는 게 오늘 그 외형, 헤어, 네. 메이크업 또 했습니까? 네, 오늘도 말끔하게 그 예. 머리 손질하고 예. 이렇게 나타났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출석했을 때 제가 법무부 쪽에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쪽에 확인을 했더니 아마 이제 그 법무부에서 허락을 해서 그 헌법재판소에 좀 일찍 도착해서 예. 그 경호처 관리하에서 대기실에서 스타일링을 받은 것으로 예. 그렇게 하고 법무부에서 그게 어떻게 그런 특혜를 줬는지 예.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인 번호 같은 경우에도 10번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미결수용수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등등에 대해서 그 재판정 나올 때는 항상 그 사복을 입었어도 그 번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구치소에서도 그것을 재량으로 자기들은 했다고 하는데 그런 예외를 주는 특혜를 왜 줬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내란 우두머리 중대 범죄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혜를 줬다는 것은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혜를 준 주체가 어딘가요? 법무부 당국이죠. 예. 법무부 당국이고 경호처에서 지금 경호를 받고 있어서 경호와 개호가 이제 같이 가는 중에 헌법재판소에 나타났을 때는 경호처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경호처장이 지금 김성훈 차장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계속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김성훈이 그거 스타일링을 해준 것이냐, 알아보신 것이냐. 이게 접견이 금지되어 있는데 누가 궁금하고요. 와가지고 그렇게 머리 손질을 해주고 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문제이죠. 그거 한번 박 의원님이 알아보실 거죠, 그거? 네, 저희 법무부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호도 아니거든요. 안전상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내란 수계에 대해서 머리 손질을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봐야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 그러니까 김용현의 윤석열 구하기, 김용현 일병에라고 표현. 구하기는 성공했습니까? 오늘 보시기에? 아니요, 실패했어요. 망했죠. 망했습니까? 네, 그 서로 말이 맞추고 온 듯한 그래서 오히려 김용현 장관이 내란 수계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증언 자체가.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계속 논란이 됐던 포고령이라든가 비상겸 당시에 최장목 대행 등등에게 준 쪽지 이것이 누가 작성했고 왜 이런 지시가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부 김용현 장관이 자기가 다 했다는 거고 포고령도 윤석열 피천구인은 자기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김용현 장관 측에서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포고령 관련해서 일부 통행금지 이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삭제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본인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럼 포고령도 윤석열 내란 수계의 그 책임 하에 그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이제 거짓말 논란만 일어나고 저는 오히려 수렁으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헌법재판관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재판관들께서 매우 예리하게 직접 이 신문을 하셨어요. 증인에 대해서도. 그래서 예컨대 비상계엄 왜 선포했는지 야당의 그 망국적 행위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밝히는 이런 것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는지 그건 아니거든요. 전시사변일에 의해 준하는 사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그게 비상계엄의 이유였는지 이런 것도 물으시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국회 그 비상계엄 당시 입법 비상 입법 기구 관련한 부분과 포고령 1호에 있는 정치 활동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맞닿아서 예리하게 이 두 개는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주 그 딱 집어서 질문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증인이.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위헌 비상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증인 신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재판관들을 설득할 만큼의 어떤 설득력 있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뭐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려고 내라고 했는데 특전사에서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저희 국회 측에서 아니 특전사 요원들은 철수하라고 지시하면 되지 끌어낼 게 뭐가 있냐고 했더니 김용현 측 변호인들도 그 자리에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허술하고 어이가 없는. 아 웃었어요 본인들이? 네 변호인들이 서로 웃더라고요. 그 답변 그 상황을 보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어이없는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박 의원님 보시기에 그 윤석열 피청구인의 질문은 어땠나요? 직접 신문을 했죠? 직접 두세 차례 정도 끼어들어가지고 끼어들었습니까? 직접 얘기를 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검사 출신이고 내란 범죄 누구보다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특전사 요원들 군인들을 이제 280명인가요? 그 국회에 투입을 했는데 본회의장에 투입을 했는지 국회의원들을 이제 끌어내는 이런 임무와 관련해가지고 그 자기가 이게 좀 급했는지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뭐 그 마당이나 국회 마당이나 이런데 그냥 있다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축소하려는 그런 신문을 하고 김용현 장관도 뭐 이렇게 맞춰주는 듯 하다가 그게 그래도 국회 본청 안에 들어갔다고 또 이렇게 또 안 맞는 증언을 또 하기도 하고 완전히 끄떡이지 못하는군요. 완전히 끄떡이지 못하죠. 그것이 이제 뭐 영상으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축소시키려는 국회 봉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근데 김용현 증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 포고령이나 쪽지 이런 거는 뭐 자기가 다 뒤집어 써도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 지금 무장 군인들이 지금 국회에 지금 침투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현 증인은 뒤집어 쓰기로 어떤 입을 맞췄다고 의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서로 대강 눈치로 내가 이제 뒤집어 쓰고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까?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하고 왔다고 생각하고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서로 눈을 계속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요? 서로 끄덕이면서 또 피청구인이 직접 또 신문하기도 하면서 근데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그래도 좀 건재해야 정치적으로라도 건재해야 자기의 뭐 재판이나 이런 데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박 의원 보시기에는 윤석열 피의자 본인이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믿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보십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스타일입니다. 그래요? 그냥 그 자기 생각하는 거 그냥 두서없이 막 많이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불리할 거라는 생각을 깊이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만 이제 구속요건적으로 포고령이라든가 뭐 쪽지라든가 이런 또 그 국회 봉쇄, 국회 침투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축소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미 있게 실체적으로 좀 나온 것들이 계엄 당시에 그 쪽지를 최상목 대행에게 이렇게 준 부분 말고도 어제 이제 조태영 그 외교부 장관이 그 또 자기도 조태열 죄송합니다. 그 외교부 장관이 쪽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오늘 보니까 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국정원장 그 등등에 대해서도 쪽지를 그 지시하는 배성계엄과 관련한 쪽지를 준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6장 정도가 마련되어 있었고 김용현 장관이 그 비상계엄 날 그것이 지시가 됐고 또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 그 이런 증언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란의 밤에
그 실체가 좀 그래도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그래도 조금씩 드러나는 이런 또 의미 있는 성과는 있었습니다. 실체적 성과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 국무위원들 참여했던 국무위원들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다 수사 대상 아닌가요? 이게? 다 수사 대상이고 사실은 그 이 내란 그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공모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국무위원들 뭐 무혐의 해주겠다 막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 좀 걱정됩니다. 다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검찰로 얘기가 넘어갔는데요. 박 의원 보시기에는 검찰 의도는 뭐라고 지금 추정하고 의심하고 계십니까? 검찰에 지금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돼서 지금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친윤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이제 그 대부분 장악하고 있죠. 서부지검에서 그 영장을 기각을 했고요. 그리고 특수보는 어쨌든 지금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인 동력을 가지고 김용현부터 구속해가지고 군 장성부터 시작해서 조지호 그 경찰청 그 지휘부들까지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내란 관련해 가지고는 증거가 거의 다 수집이 됐고 윤석열 피의자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다 하고 오늘 공수처가 사건 기록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구속 기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수본의 수사이지는 의심 안 하시는군요. 네, 특수본에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해서 실체를 더 밝힐 게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넘어오면은 더 조사를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뭐 협조를 하면 근데 수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본인이 뭐 소명할 것이 있거나 억울한 점이 있거나 뭐 더 실체를 밝힐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도 뭐 영장이 나왔으면 소명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구속 기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박 의원님 보시기에도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각 의심스러운 행위들 그 부분 수사는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나 걱정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왜냐하면은 윤석열 검찰이고요. 지금 다 친윤 검찰이 윤석열 구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세력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기타 등등의 이제 보수 세력들을 구하기 할 수는 있지 않나. 왜냐하면 검찰이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들을 그래도 나중에 이제 대선 국면이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 목소리를 좀 담아주고 좀 그 옹호해줄 사람들은 그쪽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윤석열 세력 구하기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통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검으로 가서 그 내란 범죄 관련해서 그 공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저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실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나온 것들 포함해서 그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또 나올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 담아가지고 특검에서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 그러니까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 좀 보세요? 아니면 최상목 대행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내란과 관련해서 저는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쪽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내란과 관련된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된 위헌 위법한 쪽지 거기에 이제 뭐 비상입법기구라든가 뭐 국회에 뭐 임금까지 막 이렇게 없애는 이런 그 쪽지를 받아서 본인이 차관에게 줬다 하여튼간에 그렇게 그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란죄 수사 대상이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대상인데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이게 이익 충돌이죠. 그래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부하면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이신가요? 저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 경호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임명하지 않고 이런 등등의 많은 것들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특검마저도 거부를 하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하는 역할이 없는 거죠. 지금 대행으로서요. 그렇다면 탄핵의 수순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저는 이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거부하더라도 재의결에도 저는 좀 희망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난번에 2표 차이로 이제 저희가 통과를 못 시켰는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게 저희가 야당이 거의 다 이게 양보했습니다. 위헌적인 요소를 거의 다 뺐다고 법무부 차관도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를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찬성을 하지 않을까 200표로 그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지조사 부분을 계속 문제 삼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지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들이 이제 수사 대상이 예. 될까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 자기 당당하면은 그 부분을 뭐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는 뭐 좀 민주당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예. 외환 부분을 뺐습니다. 예. 뭐 일반 이적 관련해서. 예. 근데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예. 뭐 특검이든 어느 수사기관이든 언젠가는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설 특검은 저런 식으로 계속 뭉개고 갈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자체가 지금 직무유기 예.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루 예. 이틀 만에 특검 임명 추천해야 되는데 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예. 예. 그런데 지금 구인 체제 완성이요. 권한쟁의 심판. 네. 그건 언제쯤 결과 나옵니까? 그게 보시기에? 22일 날 예. 그 변론 필요적 변론을 했습니다. 예.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했고 예. 그 아마 곧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이제 변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장께서 그렇습니다. 네, 예. 여야 합의가 왜 그게 조건인지에 대해서 예. 의문을 표시하셨습니다. 예. 뭐 마은혁 재판관이 뭐 자질이 안 된다라든가 예. 뭐 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그래서 뭐 이것은 결론을 빨리 내겠다는 의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구인 체제는 빨리 완성이 될 거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또 탄핵 심판 자체도 빨라지고요, 시계가. 그렇습니다. 구인이 예. 완전체가 되고 예.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증인 신문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인 체제에서는 더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윤석열 그 피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이 홍장원 차장부터 시작해서 예. 쭉 이제 나와서 증언할 예. 건데 오늘 김용현 증인 태도를 보면 예. 계속해서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좀 약간 껄끄러운 그런 예.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제대로 증언할 수 있도록 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증인들이 조금 보호받고 예. 제대로 증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처럼요. 예. 그런 조치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지금 요청은 해놓은 근데 상태이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은 굉장히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단호한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렇다고 판단하세요? 그건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오늘 허용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따로 이렇게 좀 그거는 가림막이라도 할 수- 가림막을 이제 칠 수도 예.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피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할 예. 수도 있는데 아마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라든가 예. 그리고 지금 또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대한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이 지금 막 또 있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공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말도 뭐- 안 되는 공격이고 그게 4년 전에 윤석열 즉 검찰총장 감찰 징계할 때도 예. 징계위원들을 전부 기피 신청을 하고 예.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뭐 문제를 삼아가지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그 이번에 문형배 재판장에 대해서 제기했던 문제는 허위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식의 재판장에 대한 공격은 예. 그럼 국민의힘이 정말 너무 부적절하고 저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피의자가 총장 시절부터 하여튼 잘 써먹는 방법이군요. 그게. 그냥 그 윤석열 스타일입니다. 그게 예, 그렇습니까? 예. 자신이 원하는 예. 대로 뭐 판검사가 다 예. 그 원하는 대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전부 다 그렇게 다 불공정하고 공격하고 예. 그런 식의 그 마인드이죠. 박 의원님은 기시감이 좀 있으시군요. 지금 완전 벌어진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완전히 예. 똑같습니다. 헌재에서 벌어지고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예. 절차를 계속 거부하고 수령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그때와 똑같아요. 예. 그때와 똑같고 조사를 거부하고 뭐 절차를 계속 딜레이 시키고 예. 그다음에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또 재판관 개인을 공격하고 예. 4년 전에 다 벌어졌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기피 신청은 한 명만 하도록 되어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게 그 규정이 없었으면 재판관 9명 다 돌아가면서 했을 겁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셔도 그때 당시엔 괴롭긴 하겠군요. 그때 당시에는 예. 뭐 절차를 계속 문제 삼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절차 진행이 안 됐고요. 예. 그리고 또 모든 언론이 윤석열 검찰총장 편에서 네. 이 그 언론 보도를 막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저희 쪽 의견은 거의 다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마치 이게 그 불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저는 감찰이 모두 적법했다고 예. 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랬었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그렇게 보도가 안 되고 예. 막 그런 프레임으로 끝없이 이제 조사 주체를 막 저를 막 공격하고 그다음에 징계위원을 공격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예. 그냥 똑같습니다. 시간이 네. 딱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